요즘엔 제가 듣기 훈련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제미나이와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. 이런저런 궁금한 것도 묻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찾아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제가 제미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, 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. 제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붙인다고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 필터를 거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대로 다 전달되지 않는 거고 말이죠. 그런데 이게 제미나이도 똑같더라고요. 아니지, 얘는 더 무섭죠.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쓸어먹은 놈이다 보니까 아는 게 많고 똑똑해서 정말이지 제 이야기를 갖다 자기 멋대로 갖다 쓰더라고요. 이런 기계를 만든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계가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? 결국엔 인간을 보고 배웠다는 건데,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느끼게 됩니다. 아무튼 그건 그거고, 이 말하기 훈련이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스피치 훈련 같은 걸 찾아보게 됩니다. 요즘 가장 유행하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하나가 PREP 기법이라고, 그리고 또 하나가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가장 먼저 개발된 건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건데, 이 기법은 미국에서 1960년대 가정상담 등 인간관계 치유를 위해서 개발이 돼갖고, 이게 부모 교육과 상담에 활용이 된 고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PREP 기법은 1970년대 이후에 컨설팅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비교적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 둘 다 만들어진 목적이 전혀 다르죠. 비즈니스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다 보니까 PREP를 개발해갖고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. 이 PREP의 내용이 뭐냐면 포인트, 즉 결론부터 말을 해라. 그러고 난 뒤에 reason, 그 이유를 설명해라. 그런 다음에 example, 즉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줘라. 그리고 다시 포인트를 딱 집어서 결론을 도출시켜라 하는 겁니다. 그 머리 글자를 따서 PREP라고 부르는 거예요. 저는 제목만 딱 읽고서는 와, 좋네 했어요. 특별히 깔 게 없는 거였죠. 사실 저처럼 옛날 이야기 하듯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을 수 있고요. 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집중도 안 되고 말이죠. 또 얘기하다가 3000% 빠지고, 정말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랑은 정반대가 되는 방식이라 참 효율적이겠다 싶었어요. 그런데 또 이런 드라이한 대화가 의사소통에는 문제를 일으키나 봅니다. 이 회사 내부에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니까 도입한 게 바로 경청법과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된 거죠. 사실 나전달법은 가만히 보면 말을 좀 이쁘게 하는 방법이에요. 저도 이런 걸 좀 배우고 싶긴 하죠.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살고 싶죠. 저 역시 남자라서 논리가 앞서는 편입니다. 정말 어렸을 땐 대바지게 싸웠어요. 말싸움을 해서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었다니까요. 정말 까칠했죠.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고요. 그러다가 유학생활 중에서 외국 애들이랑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외국 애들한테 쏘리와 땡큐 문화를 좀 배웠죠. 쭉 묵직한 한국의 정문화에서 자란 저에게 이 쏘리와 땡큐는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정말이지 이 대한민국에서 쏘리와 땡큐만 적절하게 잘 써도요, 훨씬 가벼워질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. 아무튼 간에 그래서요, 그 나 전달법은 한번 꼬여서 튀어나오는 내 말들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.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하면 될걸, 우리네 부모님들은 아이고 야야 이런 걸 사왔냐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. 이걸 사오면서 그 선물을 고를 때, 그리고 또 이걸 받고 좋아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,
그 감정을 홀라당 깨버리는 말을 툭 하고 내뱉고 산다는 겁니다.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그 체면 문화가 만든 아주 이상하게 배배 꼬인 화법이라는 거죠. 상대방이 뭔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면 잘 받고 감사하다고 해주고,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쓰는 건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처리하면 될 건데, 그 상대방이 마음 내어준 그걸 받아주질 않아서 벌어지는 수많은 참사들이 우리들 곳곳에 있죠. 제가 언젠가 어느 영상에선가 그런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, 하루는 어떤 노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어떤 친구가 젊은 청년에게 귤을 건네줍니다. 그랬더니 밥을 잔뜩 먹어서 배부르다고 안 받는 거예요. 그랬더니 도인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. 야, 좀 받아줘라.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환해집니다. 그래, 상대가 내준 그 마음은 받아줘야지. 그래야 상대방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풀리지. 그리고 받은 건 지금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. 내가 받아두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주면 될 텐데. 그리고 희한한 게 그럴 때 꼭 그걸 줄 사람이 인연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. 하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풍경이 눈에 선하게 보이더라는 거였죠.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려면 결국 내가 뭘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.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,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, 그리고 상대방의 근기 같은 재반사항들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작동을 할 텐데 싶어졌죠.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언어를 채집하고 그 표현들을 채집합니다.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 귀로 다시 듣고 있죠. 사실 저도 제 속에 어떤 말들이 들어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이 쏟아져 나와야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죠.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. 거기에는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. 때론 나에게 필요한 말인데 누군가 나에게 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해서 내가 듣게 만들기도 하거든요. 참 이 자연의 운영법이라는 게 기가 찹니다.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던 이현주 목사님께서는 자연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고, 꼭 인간이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. 자연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라고. 대신 자연은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서 그리고 인연을 붙여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죠. 요 얘기만 오늘 잘 받아가도 논하는 건데 말입니다. 요 참 묘한 게 있는 얘기예요, 이게. 어쨌든 PREP 기법이든 경청의 기법이든 또 나 전달법이든 간에 전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들입니다. 버릴 게 하나도 없죠. 이 세상에 쓸모없이 만들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? 문제는 그걸 쓰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.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사람 욕심 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. 그거는 해봤자 안 된다고 말이죠. 사람들, 상대방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속에서 지랄발광을 해봐야 나만 아프죠. 내가 환자인데 누굴 뭐라고 하겠어요. 결국 나를 고치고 나를 다스려야 할 뿐인 거죠. 대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던집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. 아프리카의 동쪽 어느 한 곳에서 나와서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던 한 형제이자 가족이라고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.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? 하고 말이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하세요.